지금 오키나와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도도 부현에서 최고 4단계를 발령한 유일한 현이 될 정도입니다. 오키나와 현 지사는 어떤 식으로라도 경제를 살리고 C19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베 정부에게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당했고 일본 본토 주민들과 언론의 반응도 차갑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오키나와 현의 사정이 딱합니다. 이 와중에 다시 오키나와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역사를 돌아보게 되고 여전히 적대적인 반응은 오키나와를 힘들게 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점령한 오키나와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점령한 북해도는 류큐제대와 아이누족이 원주민으로 있던 곳입니다. 일본 본토 주민들과 일본 정부의 이들에 대한 대우와 지역 감정은 지금도 차별적이고 모욕적입니다. 지금 오키나와 현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과 국민들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4일에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지방도부연의 C19의 단계별 감염 상황에서 오키나와는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4단계의 6항목에 모두 들어맞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병상수에 대한 입원자 수의 비율이 71.1%로 기준 50%를 넘어서서 의료 붕괴 직전입니다. 게다가 PCR 검사의 양성률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의 비율 등의 항목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표는 아베 정부의 대책 분과회가 지난 7일 6개의 항목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분과회는 4단계는 비상사태 선언을 발령해야 하는 단계이지만 최종 결정은 국가나 도도부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4일에 하루에 106명의 C19 최종 판정자가 새롭게 발생했으며 누적 감염자는 1,510명으로 1,500명 선을 돌파했습니다. 오키나와 현의 다마키 데니 지사는 경계 수준을 최고 4단계로 29일까지 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오키나와는 완전히 의료 붕괴 그 자체입니다. 2살 된 아이가 40도 가까운 발열로 응급실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 안에서 5시간을 걸렸을 정도입니다. 오키나와 지사는 무증상과 가벼운 증상의 의심 환자는 병원에 오지 말고 자택에서 격리하면서 경과를 봐야 한다. 중증 환자들을 먼저 돌볼 수 있는 의료 현장이 되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 라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107개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소를 더 확충하겠다. 국가도 도와달라 라고 아베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키나와 현 지사는 지금 오키나와는 비상상황이다. 현의 조례로 현 외의 방문객들에게 PCR 검사를 강제할 수가 없다. 아베 정부가 PCR 검사를 통과한 사람만 여행사를 통해 들어올 수가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많은 사람에게 모두 PCR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니시무라 재생상은 현재 하네다와 간사이 공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열 감지 체온 측정과 항원 검사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 오키나와에 직원 5명과 대책 전문가 4명과 파견 의료팀 2명을 파견하고 더욱더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오키나와 현의 이런 간곡한 요청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실제 오키나와 현에서 C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은 현 내의 밤의 거리와 주민들 간의 접촉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현 외로부터의 반입된 것은 6.7%에 불과하다. 특히 밤의 거리에서 발생한 비율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식 등을 자제하는 현민들의 자세가 요구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토의 전문가들은 오키나와 현에 대한 요청과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비판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 말인데 똑같은 말이라도 오키나와 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의사의 말이 맞다. 도항자보다 현민들로부터 철저히 검사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컨디션을 조절해라. 이것이 중요해. 오키나와 현의 대응이 어중간하네. 모순이 많아서 결국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다. 지금 상황은 오키나와에서 다른 도부현으로 이동하면 안 된다. 오키나와로 가지도 말고 너희들도 나가지 말아야 한다. 이제 관광객은 포기해라. 왔다 갔다 하면 다른 현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은 오키나와를 가면 안 된다. 오키나와는 류큐 왕국이라는 독립국가였는데 임진왜란 때에 본토 일본의 참전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일본에 점령당하면서 속국이 되었습니다. 류큐 제도의 원주민은 인종적으로나 언어적으로는 일본과 가까웠지만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 일본은 본토에 있는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로 이전시켰습니다.
좀 복잡한 잠정적인 이민족 통치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1971년 6월 오키나와 반환 협정으로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는 과정에서 오키나와는 일본의 차별적인 대우와 늦은 통보로 며칠 만에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일본 정부가 일본 본토를 지키려고 군사 기지화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아직도 시위를 하고 있으며 본토 주민들은 오키나와 주민들은 학력 꼴찌에 가난하고 빈둥거리는 빈곤층이 많다고 낮춰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도 오키나와 주민과 일본 본토 주민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종전일을 맞아서 류큐 신문은 사설에서 27년간의 미군 통치를 끝내고 일본에 복귀했을 때 오키나와는 평화의 섬을 갈구했다. 그러나 오키나와는 전후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베 정권은 오키나와 열도에 더 많은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결국 오키나와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표적이 되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공격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무력으로 다시 국민을 전쟁의 참화에 밀어넣지 말아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 오키나와는 일본이 항복 문서를 9월 2일에 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 동안 소규모 전쟁이 있도록 방치하는 바람에 수백 명의 일본 군인들과 주민들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도 큰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7일이 돼서야 오키나와에 도착해서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서 벌어진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오키나와 주민의 원망과 불만은 일본 본토의 아베 정부를 향해 있지만 일본 정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오키나와를 곤혹스럽게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일본의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보고서에 중국 정부가 오키나와 신문에 자금을 제공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신문에 근거도 없는 거짓말이다 라는 강력한 항의에 일본인 연구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본토 일본인들이 오키나와 신문을 바라보는 의심은 거치지 않았고요. 또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국 기지 반대 운동을 하는 오키나와 신문은 중국의 앞잡이이다 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도 아베 정부의 정군의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관제 징후에 의해 지금도 계속적으로 오키나와에 대한 편견을 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오키나와를 무조건 일본 본토를 지키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군사기지와 1차 방어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키나와를 낮춰보는 일본 정부와 본토 주민들의 인식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를 대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의 태도는 집단 이지메를 할 때 상대를 깔보고 무시하는 국민성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일본에 점령당하고 지금도 멸시와 이용을 당하는 류큐 제국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재선을 바라보는 입장의 변화가 관측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에 치러지는 재선에서 차라리 승리하는 것을 바라는 것 같다. 최근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전 현직 관료 10명 가까이를 인터뷰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이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걸어왔던 행보들이나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 등을 생각한다면 중국 정부는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지 않는다가 정설로 여겨졌는데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 상대 조 바이든 후보가 보다 중국의 유화적인 친중 인사라는 평이 주류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당연히 조 바이든 후보가 재선에 당선돼서 미중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알려졌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중 행보에 맞서서 중국 정부가 하반기 미국 재선 시점까지 어떻게든 버티기 작전에 돌입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하반기 재선에서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 바이든이 당선되는 것이 낫다는 인식에 기인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변하고 있는데요. 저우 샤오밍 전 제네바 유엔 본부 주재 중국 부대표는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중국에 오히려 더 위험할 것이라면서 그가 동맹과 함께 중국을 목표로 삼을 경우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 심할 수가 있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치게 자국 우선주의, 미국의 국익에 우선되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동맹 국가들과의 마찰이 너무나 강하다. 오히려 트럼프가 미국의 동맹국들을 분열시키는 중이기 때문에 차라리 트럼프 쪽이 중국에게 유리하다라는 평을 한 것입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저우 샤오밍 이 전직 관료뿐만 아니라 많은 현직 관료들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이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인 만큼 지나치게 이익에 집착하는 부분은 분명 있었죠.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는 기술 패권이지만 미국이 대중무역에서 지나친 누적 적자를 보고 있었고, 또한 요 몇 년간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수지에서 불리한 면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 국가들, 이 유로존을 상대로도 관세 문제를 이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었죠.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약속하지 않으면 유럽으로부터 수입되어 오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적이 있었고, 이유가 미국산 랍스터 관세를 당장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압박을 넣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 그리고 방위비 협상은 작년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이 꽤나 많은 온도차를 보이면서 아직도 대립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는 한마디로 이 동아시아 안보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쓰며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의 지속적인 방위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삼았었죠. 상식적인 인상 수준이 아니라 5조, 6조 원이 넘어가는 액수를 갑자기 요구하고 있고, 또 다른 동아시아의 동맹국가 일본에게도 같은 입장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예외는 아니죠. 최근에는 독일의 방위비 지출에 강한 불평을 드러내면서 주독 미군을 기존 34,000명에서 25,0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동맹 국가들에게도 강한 압박을 넣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트럼프가 한 번 더 재선에 당선이 되면 이 동맹 국가들과의 동맹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는 데 더 이익이 될 수가 있고,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다는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 바이든 후보는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부통령을 지냈었던 인물이고, 당시 미국이 취했던 외교 방식은 다자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러한 다자 외교의 틀을 철저히 깨부수고 있지만,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다시 미국은 이 다자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고, 어느 정도 중국과의 무역 마찰도 봉합될 것이라는 시장에 기대가 있지만, 최근에 친중 성향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인식한 듯 바이든 후보는 당내 예비선거 시점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에 대해 폭력배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맞선 홍콩 시위대를 향해서 매우 용감하다라고 평을 하는 등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마냥 환영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이 5G 네트워크 국제 표준 설정에 자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화웨이와 협력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죠. 이번 규정 변경의 골자는 화웨이가 참여하는 5G 기술 표준 기구와 사업에 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미국 기업들은 지난해 화웨이가 미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후 어쩔 수 없이 화웨이와의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웨이가 이 5G 기술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이 여기서 좀 밀려나는 양상을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었죠. 미국의 목표는 차후 글로벌 5G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고 중국, 화웨이를 배제하는 것이었지만, 도리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화웨이 장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었고, 오히려 5G 장비 시장에서 이 관련 핵심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화웨이가 본인들의 주도로 시장을 이끌어가려는 모양새가 되자 일단 미국도 참여를 하면서 한 발을 뺐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미국의 이번 결정은 화웨이가 주도하는 5G 시장에서 미국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겠고, 단순히 이 5G 네트워크 국제 표준 설정에만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지, 반도체나 다른 IT 산업, 이 제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화웨이와 미국 기업들 간의 거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에서는 트럼프가 화웨이에 백기를 들었느니 항복했다느니 이렇게 자극적인 타이틀들을 뽑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추후 5G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보 전진을 위한 한보 후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엄청난 스캔들이 또 터졌는데요. 존 볼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인물이죠.
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출간을 앞둔 본인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에게 본인이 재선에 당선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움을 줘라 간청했음을 주장했습니다.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의 저서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에서 좀 내용을 발췌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1년 전 2019년 6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만나서 이 다가오는 재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간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볼턴의 주장에 따르면 시진핑이 먼저 트럼프에게 세계에서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일부 미국의 정치 세력들이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을 외치며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 그 후에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그러면 본인의 선거에 도움을 줘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볼턴 해석에 따르면 일부 미국의 정치인은 민주당 당원들로 보이고 트럼프 역시 시진핑에게 민주당 내에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해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겠죠. 본인의 재선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미국의 농민들 이 판벨트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고, 미국산 콩, 밀 등을 적극적으로 중국이 구매해주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자국 내 민심 달래기 용이겠죠. 또한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다고 기술을 했는데요. 트럼프의 직무 수행은 철학이나 큰 전략, 이 정책에 기반하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이익이 되는 쪽에만 모든 의사결정을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턴은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총평을 내렸습니다. 여러가지 일련의 사태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뉴욕타임즈 등의 극석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미 포기했다. 재선에 당선되는 것에 흥미를 잃었다. 이러한 비관적인 기사들도 많이 내어놓고 있어요. 미국 하와이에서 미중 양국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이번 회동이 미국의 요청에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절실히 원한다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때리기, 이 중국 옥죄기로 일관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국 내에서 좀 지지율 반등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죠. 일련의 시위 사태들이 지금 많이 겹치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과연 재선을 위해서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로 좀 작전을 변화할지 이 트럼프의 무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